똑같은 디스카운트 팩터를 구한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문제입니다, 요거. 이 4씩 주는 거는 이거 고정이 되어 있는 건데, 이때 얼마가 나갈지는 이거는 선도금리에 달려 있어요. 그 당시에 지금부터 9개월 후에 얼마만큼의 변동금리에 의해서 돈이 나갈지는 요거는 이런 식으로 선도금리를 구해서 계산이 돼야 됩니다. 그거는 우리가 선도금리 계약할 때 했던 거랑 똑같은 요령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은 그걸 참조를 하세요. 선도금리 계산하는 방법이 그 공식을 쓴 겁니다. 그래서 3개월과 9개월 사이의 선도금리는 10.75%가 나오는데, 이거는 그 연속 복리 계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그 반년에 한 번씩 이자 계산하는 걸로 바꿔줘야 돼요. 그 공식이 여기 있습니다. 이걸 활용해서 바꿔주면은 몇 프로가 나오냐면 11.044%가 나옵니다. 원래는 10.75%였는데 이거를 요 공식을 써가지고 반년 기준에 반년마다 복리 계산하는 걸로 바꿔주면 11.044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변동금리 이자를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5.52가 나오더라. 아시겠죠? 똑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6.051도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똑같은 방법으로. 그래서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화해서 다 더해줬더니 어떻게 돼요? 마이너스 4.267 나오는데 요 값이 조금 전에 구했던 값과 어때요? 똑같죠.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. 첫 번째 방법은 수합을 채권의 포트폴리오로 놓고 고정금리 채권의 가치, 변동금리 채권의 가치, 그거를 더하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수합 가치를 구했고, 두 번째는 선도금리 계약의 포트폴리오를 놓고 대신 여기서 선도금리를 지금 수익률 곡선으로부터 구해야죠. 그래가지고 요 값을 구해가지고 또 현재 가치를 네트 캐시 플로우를 구한 다음에 현재 가치를 구해주고, 그래서 그것을 합하니까 똑같은 값이 나오더라 하는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플레인 바닐라 타입의 금리 수합 얘기고, 여전히 금리 수합인데 이 플레이버드라는 것은 맛을 가미했다는 얘기죠. 직역을 하자면. 그러니까 원래 그 평범한 형태, 보편적인 형태의 금리 수합을 조금 더 변형시킨 형태의 금리 수합입니다. 첫 번째가 애모타이징 수합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플레인 바닐라, 보편적이고 표준형의 금리 수합에서는 원금은 그대로 있잖아요. 근데 이 원금이 줄어드는 겁니다. 원금이 애모타이징, 줄어드는 형태의 수합이 있을 수 있다. 그 반대로 원금이 늘어나는 형태의 수합입니다. 크레디팅은. 그래서 노셔널 프린시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. 수합 기간 동안. 그런 형태의 수합이 있을 수 있다.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읽어보시고요. 그 다음에 원금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면 그 둘을 합쳐서 롤러코스터 수합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롤러코스터 수합은 애모타이징 수합과 어크레이팅 수합의 그 짬뽕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원금이 줄어들다가 늘어나다가 뭐 다시 줄어들다가 그런 형태의 수합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이 지금까지의 이 애모타이징, 어크레이팅 또는 롤러코스터 수합은 이 원금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형태의 금리 수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해서 이 익스텐션 수합은 원금은 그대로 있고 기간이, 이 세 개는 지금 노셔널 프린시플이 늘고 주는 거에 대한 얘기고, 이 익스텐션 수합은 기간이, 테너가 늘어나는 수합입니다. 그거를 지금 포워드 계약을 한 거예요. 미래 시점에서 원금을 더 늘리자 하는 약속을 지금 한 겁니다. 아시겠죠? 그게 익스텐션 수합이에요. 그 다음에 또 역시 다양한 형태의 수합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, 베이시스 수합이라는 것은
그 변동금리끼리 맞바꾸는 건데 하나는 변동금리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리보랑 연동을 시키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국제금리인 T빌이랑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맞바꾸는 형태의 수합이 베이시스 수합입니다. 그 다음에 rate differential swap 또는 다른 말로 diff swap 또는 다른 말로 퀀토라는 수합은 이런 거예요. 통화 수합인데 통화 수합에서도 이제 아직 설명을 안 했지만 이자를 맞바꾸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통화랑 연동된 금리야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는 미국의 리보 금리랑 연동을 시키고 다른 하나는 유럽의 리보 금리가 또 있을 수 있어요. 유리보라고 있거든요.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하나는 US 달러고 하나는 유로로 표현이 되는 금리래야 되는데 그걸 맞바꾸는데 그럼 통화 수합이 되는 거죠. 아직 설명 안 했지만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. 그런데 금리는 하나는 유리보, 그 유럽의 리보랑 결정이 되지만 통화 표시는 그냥 달러로 줘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국의 리보, 미국의 달러 표시 리보와 또 하나는 원래로 따지면 유로 표시 유리보의 금리인데 그것에 이자를 줄 때는 달러로 그 금리랑 연동을 시키되 그냥 달러로 줘서 맞바꾸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의 가치평가는 굉장히 골치 아파요. 그건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고 뭐가 꽌또고 뭐가 rate differential 수합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리보인 어휘의 수합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변동금리랑 고정금리를 맞바꾸면 변동금리 리보는 지금 변동금리가 아니라 6개월 전 변동금리라고 그랬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리보인 어휘에서는 지금 변동금리랑 고정금리가 맞바뀌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 금리 수합에서는 6개월 전 리보를 사용하는 데 반해서 이 리본 어휘의 수합에서는 변동금리가 지금 결정되는 지금 변동금리랑 맞바꾸는 겁니다. 고정금리를. 이 constant maturity 수합이라는 것은 통상 이제 변동금리는 리보랑 연동을 시키지 않습니까? 그런데 리보랑 연동을 안 시키고 수합 레이트라고 여러분 배웠죠. 고정금리. 근데 그 고정금리도 매번 정기적으로 이게 다시 리세팅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도 어차피 리세팅이 되니까 리보 금리 대신에 그런 식의 5년이면 5년, 10년이면 10년짜리 그 수합 레이트를 정기적으로 그게 리세팅이 되는 그 수합 레이트를 대신 사용하는 게 컨스턴트 매추리티 수합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어크루얼 수합 같은 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고정금리를 준다. 그러면 통상 고정금리, 변동금리 맞바꾼다고 고정금리를 준다 그러면 뭐 6% 고정금리를 준다 그러면 그것 곱하기 노셔널 프린시플 해가지고선 금리가 나가는 건데 거기서 한 단계 조금 더 꼬았어요. 그래가지고 6%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리보 금리가 예를 들어서 8% 이하인 날에 해당하는 날수만큼만 전체 대비 전체 여기 지금 예제가 나오는데 전체가 N2 기간이었다고 하면 6개월이죠. 전체가 뭐 6개월이라고 그러면 그 중에 리보 금리가 8% 이하인 기간의 날수를 따져요.